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워 인터뷰의 김탄입니다. 얼마 전에 팰리세이드 박 시의원 후보로 출마를 했다가 청원 서명서 논란으로 인해서 후보 자격이 박탈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고 또 이 사태를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하고 어떤 진단을 해야 되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당시에 이 일의 주인공이었던 원효봉 후보를 오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별로 좋지 않은 일이 있어가지고 참 마음도 아직 추스리지 못하셨을 텐데 어떠십니까? 정리됐습니다. 그러세요? 그리고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일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많은 이제 생각을 가지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참 그 정치의 벽이라는 것이 또 현실 정치라는 것이 이런 자그마한 한 부분도 매우 중요하구나라는 걸 느꼈죠. 그럼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저는 그게 문화적인 차이에서 온 그 실수가 아니었나 싶은데 네.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라도 우리가 문화적인 차이를 극복해야 한다고 이제 배웠죠. 네. 자, 청원 서명서 논란이 결국은 이제 이러한 후보 자격 박탈까지 되는 일이 발생이 됐는데 청원 서명서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요? 우리가 이제 후보로 시의원이나 교육위원이나 뭐 하원의원이나 다 똑같아요. 처음에는 후보로 나를 후보로 신청하는 그런 단계에서 그 주민들의 청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사인을 한 그 청원서를 내야지 후보의 자격의 첫 스텝을 거치는 겁니다. 이게 몇 명의 그 청원 서명서가 있어야 됐나요? 그 청원 서명서는 사실은 그 타운마다 달라요. 그 다음에 그 로컬 오피스의 어떤 그 직책이냐에 따라 또 다르고요. 그런데 팔레세이드 파크의 시의원은 43명의 주민의 사인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유권자의 사인이 필요하죠. 네. 본인이 서명을 받아야 되는 건가요? 본인이 꼭 받을 필요는 없어요. 네. 도와주시는 분들에 의해서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버건 카운티에서는 도와주시는 분들이 공증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받은 그 서명이 133명의 그 유권자들, 팔팍에 사시는 유권자들의 서명을 받았습니다. 네. 그런데 저를 도와준 분이 꽤 많았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어떤 그 제가 아는 지인한테 제가 이번에 나가니까 사인을 해주십시오. 그럼 이제 그분이 사인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잠깐 기다려봐요. 내 남편한테 사인을 받아올게요. 그러세요. 그리고 받아오세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그분이 받아오시니까 그분도 공증을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제가 보니까 그런 분들이 꽤 됐어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한 두 분이 굉장히 많이 받아주셨어요. 저와 함께. 그렇지만 그 외에도 한 명, 뭐 내 아들, 내 딸, 내 남편, 그래서 받아주신 분들이 꽤 됐습니다. 근데 그분들을 떨어 일부러 같이 가서 공증사에 같이 가서 공증을 해 주십사라는 말을 제가 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죠. 힘이 들었어요, 그게. 그러니까 일부러 한두 분이 아니고 많은 그렇죠. 분들이기 때문에. 네, 일부러 사인까지 해주시고 사인까지 받아주셨는데 또 가서 공증을 해주십시오. 이 말이 안 나왔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냥 저 혼자 했던 겁니다. 네. 근데 제가 혼자 받은 사인이 55개가 됐어요. 그러니까 43개의 그 서명보다 벌써 12개나 많았죠. 네. 그래서 사실은 이게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으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네. 그런데 43명만 받으면 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43명에서 그 10명이 넘는 55명의 서명을 우리 원효봉 이제 그 후보께서 직접 받았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문제가 없는데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한 것처럼 서명을 했다, 공증을 했다라고 해서 그걸 가지고 이제 시비를 걸었다라는 그렇죠.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서 그게 법정까지 가서 결국은 이것을 후보 자격까지 박탈되는 그렇죠. 이제 사태가 있었는데 씁쓸한 기분이죠. 그렇죠. 이게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럼요. 다른 타운이나 또 다른 선거의 선례를 보면은 이런 부분들은 가장 모두가 다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데 유독 왜 한인인
또 유독 왜 팔리세이드 파크에서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규정에 대해서 위반이 된 건 사실이지만은 이게 후보 자격까지 박탈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지나친 편견과 차별적인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우리가 떨쳐버릴 수가 없죠. 그럼요. 네. 우선 저를 도와주시는 분, 사인을 받아와 주시는 그분들이 공증하는 그 프로세스가 다른 카운티는 없대요. 그러니까 물론 제가 모든 카운티를 아는 건 아니지만 몇몇 카운티에는 그런 프로세스가 없다 그래요. 왜냐하면 소수민족을 제한하는 그 프로세스 중에 하나다 이거죠. 그래서 사실은 버건 카운티에서 유독 주장하는 이유를 물론 이거가 처음부터 없었던 걸 생겼다는 거는 그런 역사적인 배경은 제가 모르지만 어떻게 보면 버건 카운티에 한국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팔팍에는 한국 사람이 반 이상 됩니다. 유난히 많은 이 한국 분들이 많이 사는 이 여기에서는 오히려 더 이런 걸 더 주장하는 이유가 결국은 소수민족을 제한하는 그런 프로세스가 아닌가 싶어요. 이번에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걸 느끼게 됐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공정을 해야 된다는 것을 사실상 알고는 있었잖아요. 그렇죠. 알고는 있었죠. 그렇죠? 모르고 있었던 건 네. 아니잖아요. 그렇죠.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여건에 대한 문제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좀 쉽게 일을 처리하려다가 오히려 더 좋지 않은 일이 발생이 됐는데 그렇죠. 오히려 이것을 반면교사 삼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네. 다음번에 제가 나가게 된다면 네. 정말 하나하나 스텝 바이 스텝 다 체크하고 가야 되겠죠. 그런데 저는 미국이 법치국가인데 법을 제가 어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당연히 그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사인들을 제가 지키지 않는 부분은 다 무시한다고 해도 제가 지킨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받아야 되는 것이 법치국가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그게 인정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참 그때 제가 이게 바로 우리 기득권과 소수민족과 우리가 대표가 없는 이런 사람들의 결국은 한인가 그런 걸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사소한 문제라도 우리가 대충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네. 우리가 일을 추진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뛰어넘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번에 이제 배운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런 면에서 앞으로 이 냉정한 정치 세계의 현실 정치를 우리가 뼈저리게 느꼈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정치다. 뭐 엄청난 곳에서만이 아니라 이런 작은 부분에서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걸 이제 느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여기서 그런가 보다라고 하시 아니라 이걸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변화, 준비된 자세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번 선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정치적인 신장을 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가라는 그런 자세가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것들이 좀 준비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셨어요? 제 경우에는 다른 부분이 했던 다른 사람들이 했던 어떤 식으로 정치적인 정치적인 그런 제안들을 극복했는지 좀 알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지난 24일 날부터 어제까지 했던 우리 Korean American Grassroots 컨퍼런스에 다녀왔어요. 거기서는 어떤 사람들이 정치적인 경험이 있으면 좀 듣고 싶었어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 얘기도 듣고 나누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게 첫 스텝인 것 같아요. 이번 하면서 정치적인 참여 의식을 우리가 늘 주장을 하잖아요. 네. 뭐 어떤 후보가 나오면은 우리 한인 후보를 당선시켜야 된다. 또 모든 분들이 참여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 현장에서 막상 후보로 출마를 했는데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응원을 하던가요? 많이 저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네. 많은 응원을 받았어요. 특히 팔팍 우리 유권자분들 정말 많은 응원, 많은 관심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우리 그분들도 생활에 바쁘신 분들이 많고 또 뭐 여러 가지 여건들이 다 각각 다르니까 자기 여건에
자신들의 그 여건 안에서 도와주시는 거죠. 그 여건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넘어서서 도움을 청할 수는 없는 거죠. 하지만 이제 정치라는 것이 움직이려면 돈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무리 이제 그 지방 로컬 정치라 하더라도 결국은 힘의 논리는 돈의 바탕이 된다. 선거 자금이라는 게 필요한 것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면에서는 아직 우리가 큰 힘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정치인이 그런 말을 했다 그래요. 이번에 들은 건데 가장 정직한 그 표현은 결국 돈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우선 우리가 돈으로 도네이션을 하면 그만한 커미트먼트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저는 이제 그전에는 그렇게 중요할까? 우리들 마음을 합치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 얘기를 들어보면 결국 커미트먼트, 끝까지 커미트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많아야 되니까 그래야지만 우리가 결집력이 생기니까 그 말이 맞는 말인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번 선거를 통해서 이번 사태를 통해서 중요한 부분을 또 찾아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우리가 말로만 정치 참여, 정치력, 신장을 외치고 있는데 말로만이 아니라 참여를 해야 되는데 그 참여는 우리가 형편상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돈의 힘이 필요하다라는 것. 여기에 우리가 결집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라는 것. 이게 그런 이제 그 우리가 이번 사태를 통해서 느낀 것을 이제 좀 더 동포들이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힘을 합쳐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네. 우선 마음이 먼저 합해져야 네. 되겠죠. 그리고 나서 실제로 우리가 일을 할 때는 돈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같이 우리 네. 참여하는 부분이 많을수록 우리의 결집력은 커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떻게 이번 그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뭐 좀 불만족스러운 게 많지만 항소할 생각 있으세요? 저는 항소는 안 하기로 했습니다. 네. 제가 잘못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건 뭐 깨끗이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뭐 저희가 한인들의 그 권익 신장을 위해서 일하는 거지 뭐 시의원 자체 때문에 지금 이루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권익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그리고 또 뭐 선거가 올해만 있는 것도 아니고 내년도 있고 또 있고 그리고 또 제가 못 나가면 딴 사람이 나가겠죠. 네. 저같이 평범한 사람이 나간 걸 보면 딴 사람이 또 용기를 갖고 나갈 수 있기를 바라면서 한 거니까 뭐 그렇게 급할 거 없습니다. 올해 뭐 했지만 또 내년에 출마하실 수 있잖아요. 그럼요. 그리고 올해도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특별히 시의원에 나가야지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선 타운 미팅이 있어요. 타운 또 자원봉사들 같은 것도 많고 네. 우리가 먼저 한인들이 팔팍에 정말 모범적인 주민이 될 수 있도록 또 제가 또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요. 내년에 출마할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사실은 지금 생각은 별로 그렇게 반반입니다. 네. 지금 생각은 우선 올해를 잘 넘겨야죠. 네. 그래서 또 앞으로 좋은 후보자들이 나와서 그 후보자들을 뽑을 수 있는 11월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1월 선거에 역할을 잘 해야 되겠죠. 네. 그리고선 뭐 이제 결정해야 되겠죠. 출마를 할 때는 여러 가지 많이 생각을 하셨을 거란 말이에요. 네. 어떤 마음으로 나는 시의원에 출마를 하겠다고 생각하셨어요? 제가 대단한 마음으로 시의원을 출마하려고 생각한 건 아닙니다. 네. 지난 12월에 타운 미팅에서 팔팍 타운 미팅에서 어떤 미국 그 여자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한국 분이 왜 팔팍은 세금이 이렇게 자꾸 올라갔느냐 그랬더니 그분도 주민입니다. 그분이 왜 너희 한국 사람들은 자원봉사도 안 하면서 그렇게 세금을 오르는 거에만 불평을 하느냐. 그러려면 나가라. 그런 말씀을 했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너무 그게 쇼킹한 거죠. 물론 그 다음 달 타운 미팅에 그분은 사과했습니다. 네. 자기 발언에 대해서. 그런데 제가 그 말을 자꾸 생각해 봤어요. 왜 우리는 자원봉사를 안 할까? 나는 안 하나? 보니까 저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안 하나 보니까 우리는 어디서 자원봉사를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럼 내가 좀 자원봉사가 어디서 필요한지 좀 알아보고 또 자원봉사도 좀 같이 하자고 하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마침 시의원에 한국분이 아무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내가 시의원 나가서 그 다리를 역할을 좀 해보면 어떨까? 그런 단지 뭐 그렇게 심플합니다. 그렇게 대단한 그 각오로 뭐 나가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타운에 대한 불만, 문제점도 개선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겠지만은 그보다 먼저 우리 한인 사회가 지역의 다양한 행사, 다양한 정책에 참여하고자 하는 브릿지 역할을 하고 싶었다는 그럼요. 얘기네요. 그럼요. 가장 중요한 얘기네요. 네. 그래서 별로 그렇게 제가 대단한 뭐 정치계로 제가 입문을 하고 네. 뭐 이러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 대표로 나가는 것뿐이었는데 네. 근데 뭐 이렇게 쉽진 않네요. 근데 시의원으로 나가려면은 영어를 잘해야 되잖아요. 글쎄 저는 미국에서 한 35년 일을 했습니다. 네. 미국에서 산 지는 한 38년 제가 보기엔 됐어요. 일찍 오신 것 같아요. 네, 대학교 졸업하고 조금 있다가 대학원으로 유학을 왔어요. 네. 아이오와 주립대학에서. 네, 아이오와 주립대학에서 컴퓨터 사이언스를 전공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인더스트리에서 제가 한 35년 이상 일을 했어요. 네. 대학에서 강의도 좀 잠깐 하고 네. 그래서 표현하는 거 듣고 이러는 건 저는 불편함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뭐 영어를 굉장히 잘하고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뭐 소통하는데 불편한 점은 없으니까. 네. 네. 뭐 대학에서 강의까지 하셨으니까 미국에서 그리고 보안 전문가로 네, 정보 보안 전문가 그것도 네. 이제 CD 그룹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하셨던 네, 것 네. 같아요. 그래서 미국의 거대 큰 그룹에서 하셨기 때문에 미국에 대한 정책이라든가 또는 미국에 대한 이렇게 시스템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하고 계시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미국 사회와 한인 사회의 교량 역할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셨던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렇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나오면 제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생각하고 나왔는데 그게 잘 쉽지는 않네요. 근데 그런 교량 역할을 할 수 있는 꿈이 이번에 어려운 문제가 있었지만 이것이 오히려 더 우리 원 후보님이나 또는 우리 한인 사회가 성장할 수 있는 계기의 발판을 삼아서 내년에도 더 포기하지 말고 나오시는 것도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고려하겠습니다. 네, 한 번의 여러 가지의 그 실패는 더 큰 우리가 뭐 성공을 가져올 수 있는 어머니라 그러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지금 하시고 계신 것은 제가 지금 후보님이라고 계속 말씀드렸는데 사실상 우리 전 후보님이라고 말씀드리기도 그렇고 보니까 굿 사이버 키즈라는 그 비영리 단체를 운영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어떤 단체인가요? Good Cyber Kids는 비영리 단체인데요. 어린아이들 특히 이제 유치원에서부터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인터넷 그 윤리나 상식을 가르치는 네. 그런 단체입니다. 하도 인터넷이 지금 이제 뭐 인터넷 없으면 우리가 살 수가 없는 세상 아닙니까? 그리고 뭐 사물 네트워크이니 뭐 인공지능이니 빅데이터니 뭐 그런 단어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런 것들을 우리가 실생활에서 이렇게 경험하는 그럴 때 과연 상식이 얼마만큼 작용하나 그런 거를 많이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우리가 특히 사물들하고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잃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얼굴하고 얼굴 맞대면서 얘기할 때는 말을 곱게 쓸 수 있는 것들도 네. 실제로 컴퓨터에서 우리 텍스트를 한다든가 뭐 이런 식이 되면 말이 막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아이들한테 예방 차원에서 잘 훈련을 시키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제가 굿 사이버 키즈를 2015년에 제가 시작을 했습니다. 뭐 제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인터넷 예의범죄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인터넷이 우리에게 주는 좋은 영향이 많은 반면에 네. 또 인터넷으로 통해서 우리 어린 아이들이라든가 또 성인들도 물론이고 좋지 않은 중독으로 인해서 고통을 겪는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이런 치유 방법 또 인터넷 전문가이시니까
뭐 제가 알기로는 그냥 전문가가 아니라 미국 CD그룹이라해서 오랫동안 근무하시면서 미국 네트워크 정보에도 큰 프로그램을 만드셔가지고 큰 공헌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뭐 큰 거는 아니지만 네. 제가 이제 오랫동안 그 네트워크 표준화 네. 쪽 일을 많이 했어요. 네. 특히 제가 AT&T 벨 레버러토리에서 일을 할 때 AT&T 서포트를 받아서 그 인터넷 국제 그 그룹에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네트워크 표준화 일을 이것저것 해서 그 중에 조그만 거 하나 이제 여러 사람이 만들었죠. 네. 그것이 지금 이제 인터넷 그 백본에 돌아갑니다. 네. 그런 공헌을 하셨듯이 동포사회에서도 정치적인 것이든 봉사 문제든 교육 문제든 인터넷 문제든 좀 공헌을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작은 소망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네. 우선 이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그 굿사이버 키트에 사실은 굉장히 많이 뭐라 그럴까 시간을 많이 드립니다. 네. 한국에도 또 설립을 했어요. 네. 그래서 아이들이 좀 더 인터넷 쓸 때 정말 이건 그냥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도 우리가 규범이 있고 상식이 있고 예의 범절이 있는 거를 알고 그런 예의 범절을 가지고 이제 인터넷을 배웠으면 해요. 네. 그래서 저희 슬로건 중에 하나가 Smart Way to Learn Internet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잘 자라서 그래서 우리 사이버 월드에서도 사이버 세상에서도 아이들이 좋은 사이버 시민이 될 수 있도록 부모님들, 선생님들, 아이들 다 이렇게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어요. 네. 그게 하나고 또 이번에 계기로 팔팍에 어쩌다가 보니까 팔팍에 시의원으로 출마했다가 떨어졌지만 팔팍은 좀 특별한 타운이잖아요. 한인한테는 50%가 넘게 우리 한인들이 사는 타운인데 한인들의 그 목소리가 타운 정부에 들렸으면 해요. 네. 들려서 그 목소리대로 우리가 정말 타운 정부가 행정을 해줬으면 합니다. 네. 그런 걸 위해서 제가 이제 어떤 도움이 될지는 모르지만 제가 도울 수 있는 곳에 제가 도움을 드릴 겁니다. 계속해서 그런 사이버 인터넷을 통해서 많은 청소년 또 어린아이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주시고 또 한인 사회가 안고 있는 어려운 문제도 좀 해결하고 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시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원효봉 이제 대표님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굿 사이버 키즈의 원효보 대표님이 팰리세이드 파크의 시의원 후보로 출마를 하셨다가 여러 가지 사태로 논란으로 이제 사퇴를 하시게 됐는데 이런 계기를 삼아서 우리 동포사회가 더 성장할 수 있고 또 우리 원효봉 대표께서도 동포사회에 더 큰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좀 응원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시간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